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전해드릴 부동산 소식은 바로 되살아난 버블 망령입니다. 앵커님 혹시 버블 7 그리고 버블 4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름 뒤에 숫자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을 숫자로 표현해서 뒤에 붙인 걸까요? 상당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버블 4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뜻합니다.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쉬운 말로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버블 7도 있는데 그러면 7개 지역을 버블 7이라고 표현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버블 7 같은 경우에는 버블 4가 현 정부 때 나온 신조어라면 버블 7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강남 3구에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 더해진 7곳을 말하는데요. 개념은 똑같고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 뒤에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 지역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오늘 전해주시는 소식이 되살아난 버블 망령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의 이 부동산 문제가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버블 역사 짚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첫 번째 버블,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버블 7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한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정부 규제의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17차례나 이렇게 대책을 내놨다고 하니까 당시에 정부가 얼마나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책이 좀 마련이 됐던 걸까요? 네, 당시의 대책 중에서 두 가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05년에 831 대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50%로 대폭 낮추는 조치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대출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투기성 수요를 줄이고자 한 거죠.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서 불법적인 자금의 조달을 막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대책 때는 강남 주요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예 주택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이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정책을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규제와 대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 7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는 건 이 대책들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규제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이 타깃된 지역들의 집값이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한 건데 오히려 그 규제가 이 집값을 너무나 올려버린 거죠.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임기 만료인 2008년 2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 총 46.36%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초구 55.82%, 송파구 46.21%, 양천구 49.16%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네 구역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심지어 안양은 63.57%의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은 9.63%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말도 도왔습니다. 버블 7이란 나중에 집값이 어디를 오를지 정부가 미리 찍어주는 지도다.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버블 망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블 7 사태처럼 이 지금도 버블 4 사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런데 버블 7에서 버블 4로 넘어가기 전에 노블 7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버블 7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시 상승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집값 버블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려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실시된 건데요.
대책수 기준으로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새로 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노블7에 해당 지역구 버블7과도 동일한 건가요? 버블7과는 동일하지 않고 노블7이 버블7의 확장판인 만큼 기존 강남 3구에 강동, 용산, 마포구와 과천시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 7곳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게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노블7과의 전쟁 역시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5.79% 올랐는데요. 당시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값은 10.55%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30%가량, 과천시는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버블7 당시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는 평당 1억 원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가 맞는 거죠? 네, 그 당시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2019년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이 34억 원에 거래되면서 이제는 정말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격적인 신고가가 쏟아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등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지금 같은 버블4의 이 시대가 있기 전에 이 버블7, 노블7 이런 단계가 이전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버블 상황도 궁금한데 현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현재 버블 상황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켓 트렌드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은 건데요. 이 시점에서 현 정부 역시 버블4와의 전쟁을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성적을 놓고 보면 역시 실패에 가깝습니다. 윤 정부 들어 올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5.09%, 지방은 무려 마이너스 12.27%입니다. 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무엇이냐 하면은 특정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변동률은 양해값이 되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음해값이 됩니다. 이 수치대로면 전반적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보다는 지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정작 타깃 지역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버블4 지역만 기가 막히게 제외를 하고 정리가 된 거죠. 네, 정말 설명을 알기 쉽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버블 망령의 제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지역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 봤는데요. 이 교수는 버블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유는 문제가 터지고 나면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규제뿐이니까 정부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형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규제를 하는 지역이 상승한다. 이러한 포인트가 아닌 애초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의 원인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큰 문제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프레임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보수든 진보든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물가가 오르는 것은 감수를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큰 문제고 이거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 구조 자체를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시장 버블의 역사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가져가야 할 방향성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거 현장까지 속속들이 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 노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